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15단원의 정적분 단원 공부하고 있죠.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14단원에 배웠었는데 그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정적분에 이렇게 통합한, 결합한 형태들의 문항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론적으로 따로 배울 건 없어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연습 많이 했잖아. 맞나요? 정말 막 별걸 적분 다 해봤어. 근데 여기에 이제 정적분이 추가가 된 연산이고요. 뭐 특별히 뭐 이론 설명을 따로 할 건 없습니다만 치환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인테그럴의 함수 fx가 아니라 여기가 합성함수가 된 뭐 f 합성함수 gx에 곱하기 g 프라임 x dx 이런 꼴이 있으면,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의 역과정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f 합성함수 gx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미안해요. 여기가 프라임 빠졌네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의 합성함수 gx 그리고 안쪽을 미분한 g 프라임 x를 곱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대문자 f 합성함수 gx 플러스 c. 어쨌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치환적분이었는데 그 치환적분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 안쪽에는 g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적분 변수를 바꿔주고 하는 거였는데, 정적분은 하나만 더 배우시면 됩니다. 적분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바뀌어요. 당연히 여기도 적분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단 치환적분에서는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원상복귀해서 풀지 않고 이렇게 풉니다. 새로운 함수인 gx를 t로 놓게 되면은 g 프라임 x가 dt dx가 되어서 g 프라임 x dx 자리에 g 프라임 x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시간 됩니까? 인테그럴에 ft가 되고요. dt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환적분은 끝났습니다. 치환은 끝났는데 이 적분 구하는 치환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때 알파부터 베타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바뀐다는 뜻이에요.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적분 구하는요,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는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gx이기 때문에, gx가 t이기 때문에 x가 알파가 되는 순간 g알파, t는 g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가 되는 순간 t는 g베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분 구간도 치환이 되셔야 돼서 이 적분 구간이 바뀌는 것 때문에 치환적분법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쌤,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건 왜 이게 똑같습니까? 이거는요, 치환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x에 대한 범위를 바뀌는 건데, 보통 치환적분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치환해서 여기서 어차피 t에 관한 식으로 계산을 하나 x에 관한 식으로 계산하나 적분 계산 결과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 상수인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돌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치환적분입니다. 아니 좀 감이 와닿지 않지. 그렇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의 제곱 dx. 뭐 이런 식이다 쳐보세요. 이건 치환적분. 2x 더하기 1은 새로운 문자 t, 2는 dt dx 라고 하면 이 식은 인테그럴. 잘 봐요. 여기는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바뀌는 값이 1부터 3까지 바뀌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이 값은 6분의 1 t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1부터 3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6분의 1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환적분한 상태에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t가 되건 x가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또는요, 이걸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거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치환 행위를 굳이 하지 않고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이거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가 2가 되고 합성하면 2가 앞에 튀어나오니까 6이 되는 거니까 이 앞에 6분의 1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0부터 1까지 구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0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6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가고 2를 집어넣게 되면 3의 세제곱 빼기 0을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이 돼서 답은 이거랑 똑같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환적분에서 여러분들이 원시함수, 이걸 원시함수라고 부르는데 원시함수 찾는 게 쉬운 문제면 이렇게 푸시고요. 좀 어려운 경우면 정석대로 치환하고 적분 변수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바꿔줘가지고 이 과정까지 한 다음에 치환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치환적분입니다. 부분적분은요. 치환적분보다 훨씬 쉽습니다. 부분적분이 쉬운 게 아니라 부분적분의 정적분은 그냥 적분 구간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나는 미분이 돼 있고 하나는 그냥 곱해져 있는 이런 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fx하고 gx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fx의 g'x가 되고 dx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분적분이에요. 여기서 역시 적분 구간을 알파, 베타. 그러니까 부분적분은 적분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분을 부정적분하는 걸 먼저 구한 다음에 적분 구간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끝이에요. 15단은 끝날 때까지 끝입니다. 자, 사실상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명해 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 하나하나가 좀 만만치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일부 유형들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만이 갖고 있는 좀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정적분을 하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뭐 따로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네. 자, 바로 하겠습니다. 1 빼기 코사인 세제곱 코사인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사인 x가 dt dx가 되고요. 따라서 sin x d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럴 여기는 1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의 t 곱하기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적분 구간을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0부터 파이까지 넘어가는데 0부터 파이까지 되는데 코사인에 이제 x가 0부터 파이까지 x가 0 대입하면은 코사인 0은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상 이제 요 0부터 파이 사이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제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뭐 시험 문제 풀 때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보기 쉽게 플러스로 만드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적분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t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t의 5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되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짝수차 같은 경우는요. 윗끝 아래끝 똑같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왜? 2분의 1의 1의 제곱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고 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의 1의 5제곱 마이너스의 아래끝에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는 거네. 이렇게. 마이너스 1 5제곱. 그래서 구하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자,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치환적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식이 좀 복잡하네요. 치환적분 했습니다. 똑같아요. sin x를 새로운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x는 dt dx니까 넘어가면은 코사인 x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테그럴 여기가 t의 더하기 t의 세제곱분의 1의 dt가 됩니다. 맞습니까? 적분 구간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6분의 8, 2분의 8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안쪽은 분모가 t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문연산. 이 식을 부분분수로 쪼개가지고 차수를 나누는 연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연산이 쉽게 안 되는 형태는 그냥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는 t분의 a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1분의 bt 더하기 c 뭐 이런 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지금 요 식을 지금 이렇게 부분 쪼개는 거야. 그러면 쪼개면은 얘를 통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보면 at 제곱이고요. at 제곱 더하기 a고요. 여기는 bt 제곱 더하기 ct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t의 제곱 ct 더하기 ct 더하기 a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1. 여기 a가 1이 됩니다. 그 다음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상수항이 이차항이 없기 때문에. 1차항 0이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좀 번거롭긴 한데 이 분수 형태 연산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연산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면은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봤던 이 값은 a가 2를 집어넣는 이 값은 t분의 1이고요. 여기는 더하기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b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t가 됩니까? dt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데 더 계산이 간단하게 안 되면은 여기서 계산이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돼서 적분이 좀 힘들면은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ln 절대값 t가 되는 거죠. 요 t분의 1은. 그럼 더 빼기. 요게 계산이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t제곱 플러스 1분의 막 뭐 이상한 식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요거는 ln 절대값 t의 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분모로 가서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되고 앞에 2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문제의 조건 만족하겠습니까? 요거 미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닌 건 또 치환적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치환적분 두 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해서 여기다가 문제가 2분의 1부터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2를 집어넣으면 0이고요. ln이 0이니까.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ln2가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의 ln 2분의 1 되는 거고요. 또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선 4분의 1에 1을 더하니까 4분의 5가 되나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에 ln 4분의 5. 뭐 여기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ln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플러스 ln2.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ln 5 마이너스 ln2. 이렇게 쓰십니다. ln2가 사라져서. 이거 2분의 1을 묶어내면은 2분의 1의 ln 2분의 5.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요런 연산.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이 좀 너무 많이 복잡한 경우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이제 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걸 뭐 답을 숫자까지 딱 예쁘게 내는 거를 우리가 지금 요 시간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식도 해보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넘어가니까 x분의 ln x죠.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dx. 근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엄청 많이 했잖아. 이거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죠.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까? ln x 전체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ln x의 1제곱이 되고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x분의 1 되는 거니까 이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1부터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1 되면 1이니까 네, 끝입니다.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자, 되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치환적분을 굳이 안 한 거야,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우와, 이건 되게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잠깐만, 고민 좀 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야? 분자하면 2x제곱 먼저 곱해볼까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의 3x제곱 더하기 1 2의 2x제곱 잠깐만, 이건 이렇게 묶어볼까요? 2의 x제곱으로 묶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네, 그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갖고 이게 약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제 이거 다른 방법 푸는 거죠. 이제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2x제곱 보이니까 설명 디테일 정하겠습니다. 2x제곱은 dt dx니까 2의 x제곱 dx짜리 dt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2의 x제곱 dx짜리 여기다가 우리가 d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인테그럴 t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적분관 0부터 1 사이가 바뀌는 거죠. 0이 되면 이 값은 1이 되고요. 이 값은 1부터 2까지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연산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게 부분분수로 쪼개지지 않으면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분수 쪼개는 게 적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원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학교의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학교별로 내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연산들이 복잡한 형태는 출제가 수능은 절대 안 되고요. 뭐 내신 학교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원리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볼게요. t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 플러스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야. 분의 t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산이 되면 이걸 쪼개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는 거야. t 플러스 1분의 상수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이게 분모가 2차니까 분자가 1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3차분의 1차니까 분자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연산해봐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t 플러스 1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크로스로 곱하면 at제곱이고 이거는 bt제곱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t의 제곱이고요. 2차. 1차 항은 at가 남고요. 마이너스 at가 남고요. 여기는 ct가 남고 bt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t 이렇게 남습니다. 상수항은 플러스 a 남고 플러스 남으니까 더하기 a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자, 계수비교법으로 요거랑 요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는 2차 항은 없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는 1이 되고요. 상수항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에서 요걸 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위아래 없애갖고 c를 한번 없애볼까요? c를 없애볼까요? 아니면 뭐 대입해도 됩니다. b 자리에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요. b 자리에다가 넘기면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c 자리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든요. 이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마이너스 3a는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b는 3분의 2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A, B, C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이 뭐냐면은요.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하고 C가 3분의 2하고 이거니까 뭐 3분의 1로 묶어내면은 이 값은 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됩니까? 적분되죠. 이거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이 값은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ln 절대값 t 플러스 1 요거를 1부터 2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적분이 문제인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로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2t 빼기 1이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네.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ln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가 또 1부터 2까지 해서 구하는 거죠. 선생님 치환 적분을 굳이 안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분수 쪼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환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분분수 쪽에서 마지막을 또 치환 적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네, 부분분수 쪼개는 형태 중에 조금 어려운 형태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치환을 역시 부정적분할 때 배웠었죠. 삼각치환. 삼각함수를 통해서 거꾸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복잡한 덩어리를 간단하게 t로 치환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x를 복잡한 덩어리로 치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라고 치면은 뭐 1 빼기 사인 제곱은 루트를 씌우면은 그냥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잖아. 여기다가 x자리에 a 탄젠트 세타를 집어넣고 있는 값은 a 제곱을 묶어내면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시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꼴.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는 그냥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y는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양변 제곱하게 되면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라는 게 원입니다. 원이에요. 원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0부터 a까지. 그리고 이게 루트 안쪽이 양수기 때문에 전체값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집니다. 이 아래쪽은 안 그려집니다. 이 아래쪽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이거를 0부터 a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 구하는 거 똑같죠. 굳이 뭐 치환적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넓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돼서 정답은 4분의 파이 a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이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제 치환적분 중에 삼각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죠. 그냥 가능합니다. x자리를 뭐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아무거나 너무 좋은데 문제가 지금 이건 이제 자기가 취향껏 하시면 돼요.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범위를 만약에 그러니까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치환할 때 제일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0부터 a까지 값을 가질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구하니까 뭐 x를 갖다가 코사인 x로 뭐 또는 사인 x로 사인 x로. 자 다시 a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x가 0부터 a까지 바뀌어요. 그러면은 세타가 0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바뀌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x가 0부터 a까지 바뀌는 거니까 이게 바뀌면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하면 값은 양을 미분하면은 요 식은 dx d세타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은 인테그럴에 넘기면 dx 자리에 a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dx 자리에. 그 다음에 요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제곱 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a제곱으로 묶어내면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a가 하나 더 붙어 있고요. 1 빼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연산하면 되는 거야. 좀 복잡하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아니겠습니까? 이 식은 지금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 치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0일 때는 0이고요. 2분의 파이 될 때는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0부터 a까지. 그래서 저식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a제곱 앞으로 묶어내고 요거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a제곱이 되고 2분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게 되면은 더하기 4분의 사인의 2세타가 되고 이거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하는 거지요. 0 대입하면 0이니까 구할 필요 없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값은 뭐입니까? 4분의 a제곱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되겠습니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삼각지화는 사실 뭐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도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발상이 조금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자리에, 이건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x 자리에 탄젠트 세타를 집어넣습니다. 양변 미분하면 dx, d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서, 이 식은 인테그럴. 자, 0일 땐 0이고요. 4분의 파이까지 되겠죠. x가 a가 되려면은 얘가 탄젠트 미안해요. a 탄젠트 세타입니다. a 탄젠트 세타.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기 때문에 x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 분모가. 요 dx 자리에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리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또 a도 하나가 사라지네 이렇게. 그래서 a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a분의 1 세타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하는 거니까 정답은 4a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치환적분을 해봤고요. 자, 치환적분을 한 형태 중에서 또 하나가 있네요. 증명 문제.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일 때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건 2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는 기하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 똑같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면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이 반쪽의 넓이 2배가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그림이 아니라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현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느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랑 0부터 a까지가 무슨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랑 그다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인 걸 증명해란 말은 요게 요거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치환적분하는 거, 치환적분. 왜냐면 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f의 마이너스 x는 그냥 fx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마이너스 1은 dt dx입니다. 그럼 이 주어진 이 앞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인테그럴 dx 자리에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x 자리에 x에다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t에서 f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적분 윗끝 아래끝에 마이너스 부호니까 여기가 a부터 0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가 되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x가 t가 되기 때문에 부호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를 윗끝 아래끝 바꾼댔으면 인테그럴 0부터 a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y식 대칭이니까 f-t가 ft하고 똑같죠.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식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기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기함수는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얘가 이게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똑같아요. 이 식을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똑같아요. 단 기함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뻥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거랑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서 구하면은 은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 끝. 자, 이렇게 해서 치환적분과 관련된 정적분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계산 문제 푸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됐는 점 좀 아쉽긴 한데 다음 시간에 8번부터 11번까지 특히나 부분적분이 들어가 있는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같이 풀어보면서 15단원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